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덕분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 우리 주식 시장 역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연일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거의 전체 업종 그리고 거의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또 업종의 추세도 살펴보고, 또 어느 업종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업종은 많이 올라서 이제 좀 갈아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유동성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M2 통화유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냐면 3,152조 원이랍니다. 3,152조 원이에요. 3,152조 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 뻥뻥 튀겨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고, 부동산 시장 가면은 부동산 역시 쭉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저게 시장이 딱 시중에 대기 중이죠. 저 돈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죠. 참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손 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투자를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고객 예탁금이 60조가 넘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신용, 돈 빌려서 투자하는 돈이 한 19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주변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렀는가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많죠. 그렇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번 주에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많이 했겠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세력들이 계속 사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전기, 가스업, 의약품, 그리고 중형주들, 비금속, 광물, 보험, 요런 업종들은 세력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세력들이 팔고 있는, 기관들이 팔고 있는 이런 화학업종을 좀 더 매수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준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화학업종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LG화학은 요즘 2차 전지 때문에 난리 났다 아닙니까? 그리고 요 OCI도 수급이 엄청 이번 주 좋았습니다. 이것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누가 가장 돈을 벌겠냐고 하면은, 그동안 전국에 꼽아놓은 태양광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한국전력에서 사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꼽아놓은 사람들은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CI가 괜찮은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업종에서는 한솔케미칼,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대한유화, S오일 이런 업종들,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젠을 많이 매수했어요. 기관들은 이렇게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서 판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삼천당 제약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 믹스,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쭉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로 괜찮으면 마감 시장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나 그런 감각을 기르는 정도로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전기가스업에서 한국전력이 엄청나게 올렸죠. 한국전력은 요 수급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국전력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최근에 날라붙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10몇 프로 이렇게 상승했다가 지금 뭐 거의 한 8%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제도 한 10%, 오늘 또 기업 날라붙다 아닙니까? 기업으로 날라가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은 뭐 좋다는 거죠. 그 지금 수급 분석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좀 보도록 하면 세력들이 괜찮기 때문에 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뭐 엄청나게 매수했죠. 한국전력은 그동안 세력들이 많이 팔다가 이제 전기요금 올려서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없겠죠. 참고로 제가 이때도 3월 달에 많이 내렸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 한국전력의 주가가 거의 뭐 1997년도 IMF 뭐 그 정도 가격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몇 년 이상 후퇴했던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 한국전력 같이 이렇게 망하지 않은 회사는 저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사두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지금도 올랐지만은 예전에 뭐 이렇게 가속값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도요타 사장이 불났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2030년부터 시작해서 휘발유차 팔지 마라 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뿌려놨던데, 여튼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은 전기 사용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은 뭐 지금 좀 오르긴 올랐죠. 2만원대에서 뭐 그 이상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괜찮고, 그리고 중형주 쪽에서는 OCI, 한솔케미칼, 요 화학업종에 관련된 종목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로는 포스코 케미칼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포스코 케미칼 좀 수급을 좀 더 살펴보면, 아이고야 이거는 지금 못 삽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들고 있어야지 지금 들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시장에 돈이 이렇게 흘렀어요. 화학, 코스닥, 전기가스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를 오늘 또 갱신해 봤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고, 건설업도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업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기계업종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전에 그거 좀 봤어야 되는데, 요거 잠시 보고 시작합시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봤던 얘기 파워엑스레이에서 업종 추세 쭉 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사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말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반적으로 비중 축소 쪽으로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그동안 대형주가 많이 올랐고, 물론 앞으로 대형주도 다 가겠지만은 현재 중소형주 쪽으로 비중 확대하는 게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이렇게 기계 서비스업, 운송 장비, 의약품, 정권, 화학 이런 업종들은 뭐 일단은 뭐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쪽으로 분할 매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본 이 건설업 같은 경우, 그리고 금융업 요거 두 개는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 확대다 이겁니다. 요 화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대형주들 괜찮아요. 대형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업종도 지금 현 상황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뭐 지금 많이 올라서 딱 봐도 접근하기엔 좀 곤란하죠. 그 차례를 본다면 앞서 본 뭐 건설, 금융, 보험 요런 게 좋겠죠. 그런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금융하고 보험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 모든 파선은 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느라 내가 많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종목은 괜찮지만 이쪽으로 몰빵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미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거 두 개로 놓고 본다면 저는 보험에다가 베팅할 것 같아요. 보험을 살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섬유업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한 추세는 없는데 세력들도 최근에 팔고 있네요. 이건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서 많이 이렇게 대형주가 많이 올랐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대형주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운송장비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운송장비 굉장히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송장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이런 때였겠죠. 그때 우리가 박스권 돌파할 때 8월 달부터 11월 요때까지 시장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박스권 탈출할 때 그래도 산다면 이때라도 사서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죠. 또 그 운수창고 업종도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통업은 뭐 괜찮죠. 유통업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은행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음식료는 어중간합니다. 다시 갈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중간하고, 의료정밀은 추세가 상당히 괜찮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약품주는 많이 올라붙어요. 많이 올라붙습니다. 이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고, 전기전자업종도 많이 올랐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은 진짜 좋았죠. 이거 얼마 전에 볼 때도 이 추세를 쭉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업종 볼 때 이게 전기가스 업종 괜찮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멀리 보면은 분명히 이 모습은 이 전기전자의 모습과 이 모습은 다르잖아요. 전기가스업은 긍정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종이목재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 종이목재 같은 경우도 이때는 참 괜찮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서 참 접근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 종이목재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뭐 포장 많이 하잖아요. 배달. 그래서 이쪽도 괜찮죠. 근데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뭐 중형주 많이 올랐습니다. 야, 중형주들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제 1500에서 3000 갔는데 뭐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정권주도 상당히 괜찮죠. 정권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많이 사다 보면 수수료 계속 수입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강금속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이 보소크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철강금속도 괜찮죠. 그리고 통신업종도 괜찮습니다. 화학업종은 저 앞에 보여드렸던 철강업종, 통신업하고 화학업종 이 세 개 보면은 차라리 뭐 저는 화학업종 제끼고 철강금속이나 통신업 쪽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현재 시장에서 많이 오른 업종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아직은 뭐 추세가 좀 진행 중인 그런 업종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살만한 종목들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뭐 세력들이 많이 팔아붙어요. 그래도 이렇게 의약품하고 이런 몇 개 업종, 이런 종목들을 사긴 했습니다. 뭐 전기가스업은 안 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고 뭐 약보험 이쪽에 됐는데, 이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고점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대충 좀 욕심 좀 부리고 나머지 업종도 정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튼 앞서 본 요거 잘 참고하십시오. 비중 확대 쪽으로 그런 일에 해당되는 업종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8종목이 있습니다. 이 8종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어서 이 종목들은 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 사이에 좀 더 연구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관심은 지금 최근 뭐 시장이 좋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너무 오른 종목들 파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뭐 최근 일주 플랜 A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요거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거무석유는 참모들이 이때 매수해서 지금 참모들이 분할 매도 중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미련을 버려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상황이고, 한국 사이버 결제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현재 참모들도 지금 분할 매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뭐 콜마 BNG B&H 이 종목도 좀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 여기 넣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관계로 아무리 이런 종목으로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끊고, 차라리 본다면 앞서 보여드린 여러가지 업종들 중에서 이제 막 추세가 상승으로 잡히는 그런 업종들, 철강금속 이런 것처럼 있더랍니까? 사실 뭐 좀 오르긴 했지만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올라서 상승 여력이 더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바닥에서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인 종목이 없어요.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계속 뭐 탄력을 받고 더 나가거나 그나마 이렇게 손바뀜을 한다 하더라도 철강금속 오는 업종처럼 이미 그 종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과 합세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바닥을 찾는다면 못 찾습니다. 바닥은 언제 찾냐면 이럴 때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꺼려 할 때 이때 바닥을 찾는 거지, 이미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 그 종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자꾸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역추세 매매 이런 것도 조심해, 그 역사이클에 밀리는 거 걸리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가는 거 좀 더 들고 있으면서 한 방에 파는 것보다는 분할로 서서히 팔고, 또 뭐 철가금속 이런 것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서서히 발을 담궈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시소 타듯이 비중을 조금씩 옮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 쭉 살펴봤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 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